여러분, 한번 이런 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분명히 드셨는데 만날 때마다 표정이 더 밝아지고 목소리에는 여유가 흐르고 같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요. 반대로 비슷한 나이인데 항상 뭔가 무거워 보이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삶의 지혜, 나이 들수록 얼굴이 피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비교를 내려놓는 사람들. 우리가 젊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30대, 40대 그 시절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참 많이 신경 쓰였거든요. 친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더라. 옆집은 큰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동창은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살짝 불편해지셨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비교를 내려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 남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처음엔 쉬워 보여도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하도록 교육받았거든요. 시험 점수 비교, 대학 비교, 직장 비교, 집 크기 비교, 자녀 비교. 비교는 어느새 삶의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비교를 할 때마다 우리 뇌는 작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아주 미세하게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면 몸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지쳐가는 거거든요. 표정이 굳어지는 것도 눈빛이 흐려지는 것도 사실 이런 작은 스트레스가 오랜 세월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비교에서 자유로워진 분들은요? 마음이 먼저 가벼워져요. 그 가벼움이 표정에 드러나고 표정이 달라지면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70이 넘으셨는데 늘 환하게 웃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 정도였대요. 그분한테 누군가 물었대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남 사는 거 구경할 시간에 내 하루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요. 이 한마디가 참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 삶의 속도,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기쁨. 이걸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그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이 다시 나만의 빛깔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비교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짝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거든요. 둘째, 미움을 품지 않는 사람들. 살다 보면 정말 서운한 일이 많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들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느냐예요. 서운함, 미움, 원망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표정이 굳어지고 괜히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정작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처음엔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곱씹어 보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미움은 마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켜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피로와 무기력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나이 들수록 얼굴이 편안해지는 분들을 보면 이 미움을 비교적 빨리 내려놓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있는 게 아니에요.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땐 그랬지. 근데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이런 마음이랄까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서운하면 며칠씩 소가리를 했는데 이제는 하루 자고 나면 그냥 흘려보내.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더 쓰기가 아까워서.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미움을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 표정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혈압이 낮고 수면의 질이 높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해요. 용서가 도덕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금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서운함이나 미움이 있으신가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만 가벼워진다고 얼굴이 피는 건 아니에요. 셋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몸 쓰는 게 귀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젊을 때야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금방 따라와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 날 몸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운동은 무슨 그냥 쉬는 게 낫지. 그런데요, 이게 착각이에요. 아주 큰 착각이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은요?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나이 들수록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거창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헬스장에서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 분들도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시장 갈 때 걸어서 가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텃밭 가꾸기, 손자 손녀랑 같이 놀기.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쌓이고 쌓이면 몸에 활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 활기가 표정에 드러나고 목소리에 드러나고 걸음걸이에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우울감이 줄고 뇌 기능이 유지되며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야외에서 걷는 것은 햇빛도 받을 수 있어서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에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 그날 하루가 달라요. 산책을 안 한 날이랑 한 날이 확실히 달라요. 기분도 다르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달라지고. 이분은 무릎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통증을 잘 관리하면서 짧게라도 매일 걸으셨대요.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차이를 만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딱 10분만요. 10분만 바깥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처음엔 10분이 전부여도 괜찮아요. 그 10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도 삶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마음이 늘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넷째,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지지는 않으신가요? 이 사람 연락해야 하고, 저 사람 신경 써야 하고, 이것도 정리해야 하고, 저것도 처리해야 하고.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을 보면 삶을 일부러 단순하게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먼저는 사람 관계예요. 젊을 때는 넓은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모임도 많이 나가고 연락도 많이 유지하려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돼요.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피상적인 관계 수십 명보다 훨씬 소중하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관계가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진심이 없는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남게 되고요. 이게 인간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계속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 하고, 더 늘리려고 해요. 물건이든 활동이든 욕심이든요. 그런데 삶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씩 덜어내고 비워내고 가볍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의 물건도 줄이고 먹는 것도 소박하게 하고 하루의 일과도 무리하게 채우지 않고요.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에서 여유가 나오거든요. 그 여유가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투로 드러나고 걸음걸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많이 가지려고 많이 하려고 바빴는데 지금은 오히려 뭘 안 해도 되는지 찾게 돼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나씩 뺄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짊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안 짊어져도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냥 습관이 되어서 혹은 남의 시선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단순한 삶이 초라한 삶이 아니에요. 단순한 삶이야말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분들의 얼굴에는 뭔가 모를 여유로움과 평온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교를 내려놓는 태도, 미움을 오래 품지 않는 마음,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지혜. 이 네 가지가 나이 들수록 얼굴이 피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게 뭐 특별한 거야? 다 아는 얘기잖아. 맞아요. 사실 이 네 가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만요. 비교를 내려놓는 것인지, 오래된 미움을 내려놓는 것인지, 오늘 잠깐 산책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삶에서 뭔가 하나를 덜어내는 것인지요. 그 하나만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하나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정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과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태도는 삶을 바꿔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닿는 내용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